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제가 매주 화요일날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는 반값 토지,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농지 경매, 토지개발 1, 2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는 특수 경매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앞서서 낙찰받았던 실전 사례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특수 경매를 낙찰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결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고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의 경제가 부담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거기에 의해서 입찰에 들어가고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해결하는 것을 실전 사례를 통해서 아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라고 하기 때문에 제 이런 강의는 정규 강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공장인데 반가격으로 떨어진 겁니다. 공장은 공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땅도 나오고 땅도 감정에 포함이 되고 건물도 포함이 되고 기계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공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계는 고철일 뿐이고 건물도 우리가 사용하는 공장하고 맞지가 않는다 그러면 새로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추천한 공장은 제일 첫 번째 땅값하고 감정 가격이 현재 낙찰 가격보다 낮은 것만 추천하는 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감정 가격이 얼마였었죠? 13억인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죠? 6억 7,600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토지 감정 가격이 얼마죠? 10억이죠. 우리가 감정 가격이 얼마죠? 떨어진 게 6억 7천인데 토지 감정이 10억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건물이나 기계를 하나도 못 쓰고 땅으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공장을 제가 추천한 겁니다. 자, 공장을 추천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뭘로 하라 그랬죠? 입찰을 법인으로 한다. 임대를 주고 대출 주고 월세를 대출 받은 것을 월세로 갚는다. 3년이 지난 후에 매도를 할 때 땅과 건물을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자리를 넘겨줘라. 주식을. 그러면 주식에 대한 매도한 세금을 내고 건물과 땅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는 않는 것이다. 3년 이내에 주식을 팔게끔 되면은 세금은 건물을 파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주식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근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아니라 주식을 팔고 사는 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는 내가 공장에 입찰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할 때는 개인적으로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법인에 의해서 입찰에 들어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항공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집이 안 젖었다는 얘기는 공장을 새로 지었다는 뜻이더라고요.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보면 공장이 이렇게 새로 깨끗하게 젖었죠. 이렇게 내부도 이렇게 새로 젖었죠. 그래서 상차가 보면 상당히 좋은 걸로 보고 아, 이거 돈이 되겠구나 싶은 생각을 했는데, 자, 13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며칠 날이죠? 6월 25일이니까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전면 덕돌이 감정 가격이 얼마였죠? 16억인데 8억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토지가 감정 가격이 얼마죠? 12억이죠. 그러니까 토지 감정 가격이 12억인데 지금 8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장을 추천하는 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건물 감정 가격과 기계 감정을 빼놓은 순수한 토지 가격을 가지고 현재 입찰 가격과 감정 가격이 현재 입찰 가격이 감정 가격보다 더 떨어진 것만 추천을 하는 겁니다. 여기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이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이거는 머릿속에 넣으시라 이런 얘기인데, 공장인 경우에는 대부분 전세로 들어가지 않고 월세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혹시
공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 보면 공장 법인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경매로 나왔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밖에 없는데 감정 가격은 3억이다 보고 거기 세입자가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내가 낙찰을 받으면 3억이다 보니까 3억에서 배당 요구해서 1억을 배당을 받아가지고 갈 거니까 낙찰자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찰에 들어가신 분이 꽤 있는데 대부분은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공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은 공장에 관한 것보다 우리는 배당이 임금 3개월치 임금 3년치에 대한 퇴직금은 최선순위거든요. 세금이 당연세 최선순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의 전세보증금이 최선순위인데 거기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한 20명 있었다. 이 사람들의 퇴직금과 3개월치 임금을 먼저 배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세 들어가 있는 배당하다 보면은 배당이 다 안 들어가면 낙찰자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항상 권리 분석에 있어서 내가 낙찰 가격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도 임금 채권에 대한 배당 요구가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임금 채권에 대한 배당 요구가 있을 때는 권리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공장인 경우에는 월세로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 공장 법인이 갖고 있던 아파트 같은 것이 경매로 나왔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 분석하는데 조심하라고 잠깐 이제 공장 하시는 김에 제가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 요 부분 요만큼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요만큼이 요 공장은 다른 거고 요만큼입니다. 요만큼 우리 제가 표시했죠. 여기 보면 여기 그 항공사진에 여기 보면 스마트 국토정보에서는 항공사진이 안 나오고 이게 뭐야 다음에서는 나오는데 요만큼 요 도로는 지분 요 공장하고 요 공장입니다. 이렇게 된 게 나오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 여기 보면 이 도로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요 건물과 요 건물이죠. 이렇게 요 공장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요렇게 요건 아닙니다. 왼쪽 거는 이것이 경매로 나왔는데 내부는 이렇게 기계가 있고 위치는 여기 공장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따로 떨어진 공장이 두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화물차만 큰 화물차만 다닐 수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장은 더 좋죠. 시끄럽지도 않고 물건을 더 쌓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가격을 지르지만 마시고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충분히 수익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4번째입니다. 도로가 전인데 농기증 발급받아야 됩니까? 도로가 여기에 보면 이 지분으로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도로를 쓰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고 허가를 받았을 때 지분으로 가치가 있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그리고 건물이 다 이렇게 지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뭐 공장을 새로 짓는다고 하면 도로에 대한 문제가 있을 텐데 이미 인허가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네? 농지증. 아 여기 농지증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위에 설명에는 농지증 필요 없다고 여기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은 분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도로가 지금 농지로 되어 있는데 현황이 도로로 쓰기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도 필요 없는 걸로 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14번째인데 파주시 법원읍 법원님 이것도 공장인데 땅이 1175평이고 감정 가격이 15억인데 7억 6,9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토지 가격이 얼마죠? 12억 6,900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최저 가격이 7억 6,900이다 보니까 이것도 한 3, 4억 이상 땅 가격이 좀 낮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으로 돼 있고 공장 용지로 돼 있죠. 여기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여기 보면 도로와 공장이 돼 있죠. 공장도 상태가 상당히 좋더라고. 이렇게 높게 져서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기계도 이렇게 있습니다. 외장도 이렇고 바깥에서 보면은 이렇게 끼게 된 거고 이 공장이 그거는 천막 비슷한 그런 공장 같습니다. 그래도 가격 자체가 토지 가격의 약 70% 정도라 그러면은 지르지 않고 낙찰받는 거고 여러분들이 떨어진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입찰에 들어가세요. 근데 입찰을 할 때
운 좋게 낙찰이 되면은 돈 좀 벌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거 받겠지, 이런 심정으로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받지, 절대로 옆에 다른 사람에게 이기려고 애쓰지 마세요. 15번째 물건입니다. 이것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이고 공장인데 643평인데 이게 얼마죠? 18억에 8억 9,7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 뭐 토지 가격이 얼마죠? 9억 9천입니다. 이거는 얼마까지 떨어졌죠? 8억이죠. 보면 여기가 땅이 아까 거보다는 훨씬 더 적은데 여기 땅 가격이 여기가 광탄이기 때문에 더 비싼 곳이죠. 이것도 공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분도 같이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공장이 이렇게 크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로 크게 있고 상당히 좋죠. 공장이. 근데 공장 가격이 좀 많이 쳐갖고 땅 가격하고는 한 1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공장 자체가 상당히 좋고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보면. 기계가 4억 5천이거든요. 그렇죠. 기계가.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 기계는 나하고 맞지 않으면 고철이에요. 나하고 맞아야지 4억이지. 맞지 않으면 고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 입찰에 들어갈 때는 거기 있는 기계는 고철로 보고 들어가야 되지 그 가격을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가격이 49%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입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공장에서는 땅 가격을 보고 기계는 고철이다. 건물도 그냥 있으면 좋고 그 가격이 얼마를 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땅만 산다는 마음으로 입찰에 들어가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이 공장하고 제대로 맞는 공장만 딱 만들어서 기계도 쓸 수 있고 건물도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걸 전제로 입찰에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네 번째로 반가 아파트입니다.